자, 내일이요. 동북아 정세의 그야말로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처음으로 푸틴, 시진핑과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의 첫 다자 외교 무대의 데뷔이기도 하고요. 자, 박지휘 변호사. 잠시 후 오후 4시쯤이면 김 위원장의 열차가 중국 베이징에 도착을 한다고 해요. 이게 6년 만의 방중인데 그럼 누구를 데려갈지도 관심이겠어요. 네, 근데 북한 관영 언론은 이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출발 소식 굉장히 빠르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중앙방송이 공개한 사진에는 일단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리설주 그리고 김주의, 김여정의 모습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오늘 오전에 국정원에서는요, 이 최선희 외무상과 그 김성남 노동당 국제부장 그리고 현송월이 수행을 했고 김여정과 리설주도 동행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잠깐 이제 오른쪽에 최선희 외무상이 나왔어요. 저도 베트남에서 최선희 외무상 만나봤지만 그 외교 무대니까 당연히 뭐 외무상은 따라갈 줄 알았고 누구나. 그런데 김주애가 이번에 갈지 안 갈지가 이게 핵심이었는데 사진을 안 나온 거 보면 안 따라간 거예요? 아니면 못 간 거예요? 아마도 현재까지의 어떤 사진상으로 비춰봤을 때 네. 안 따라갔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못 따라갔다라고 한 건 어쨌든 이번 회담에서 어떤 배제의 어떤 이야기인데 사실 들여다보면 또 다른 예를 들어서 가족들이 행사를 치르는 어떤 공간이 없어 보여요. 네. 그리고 더군다나 이번에 아까 앵커께서 표현하셨듯이 역사적인 지금 회담입니다. 즉 북중러 함께 지금 사진에 찍히는 모습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온전히 최고 존엄이 조명을 받아야 된다. 혹시나 김주애나 혹은 다른 어떤 그런 인물들이 그 조명을 나눠 가질 수 없는 그런 회담이 성격이 아닐까. 네. 그래서 이번에는 안 따라갔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현재까지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푸틴, 시진핑 입장에서도 김주애한테 스포트라이트가 다 가면은 이거 좀 불쾌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시진핑이나 푸틴의 어떤 가족들이 이번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뭐 공간이 전혀 없어 보인다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예. 온전하게 예를 들어서 포츠담, 무슨 얄타 이런 회담에서의 정상들 사진처럼 이 정상들이 완전히 조명을 받는 그런 지금 이 행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고위급 그럼 탈북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전 의원은요. 어떻게 전망할까요? 이렇게 전망합니다. 김정일과 김일성 때도 자네들을 데리고 가서 후계 수업 뒤에서 행사는 어떻게 조직하며 그 나라 국정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다 보게 했어요. 단 공식 자리에는 등장시키지 않았습니다. 후계 수업 차원에서 데려가더라도 후계자로 소개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그건 완전히 문제니까.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후계 수업 차원에서 김주애를 데려가긴 데려가되 이게 공개만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같아요. 네, 뭐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수습사원으로서 수습을 시키는 것과 정직원으로 소개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예전에 김정일 위원장도 김일성 위원장이 후계자로 낙점을 하고 네. 60년대 때부터 이런 공개 석상에 같이 동석은 했었습니다. 하지만 공개는 하지는 않았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도 이 김주애가 3일에 갑자기 깜짝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텐데요. 네. 만약에 김주애가 등장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상 국제적으로 4대 세습과 이 후계자에 대해서 이 사실상 국제적으로 공식화하는 자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방중 기간에 김주애가 모습을 드러낼지 여부는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그런데 이번 방중이 뭐 김정은에게는 처음이다 보니까 이례적인 게 상당히 많습니다. 자, 공개된 사진을 한번 보면요. 저게 1호 열차인데 저 안에 김정은 위원장의 책상에는 담배, 재떨이 그리고 노트북까지 고스란히 공개가 됐습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면 이남희 기자.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해외 어디 갔다 그래서 저렇게까지 실시간으로 빨리 공개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방중이 처음은 아니고 이번에 가면 이제 5번째 방중이 되는 건가요?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기존에는 떠나고 나서 하루 이틀 뒤에 사진을 공개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출발 직후 당일에 공개한 것은 사실상 중국 방문 때 처음으로 보입니다. 왜 그 이전까지는 당일에 공개하지 않았냐? 2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 김정은의 안전을 위해서 일단은 다 도착한 다음에 보여준다거나 안전 때문에 한 부분이 있고요. 또 북한 내 김정은이 없는 사이에 북한 내 급변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는 두려움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왜 당일에 공개를 했을까요? 네. 이제 좀 자신감이 붙었다고 볼 수도 있고요. 2번째, 이런 얘기들을 태영호 전 의원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열차 안에서 열심히 일한다. 나는 한시도 멈추지 않고 열심히 일한다. 네. 이런 것들을 북한 주민한테도 강조하고 있다.
두 번째로 지금 보면 또 김근혁 보좌관이 이런 분석을 했더라고요. 해외에서 그러니까 그 비행기로 가는 것보다 기차로 가면은 여론이 24시간 내내 집중되지 않는가. 그래서 세계의 이목을 자신에게 집중시키는 의도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목을 좀 받고 싶고 네. 싱가포르, 베트남 가본 경력이 있으니까 이제 좀 자신감이 붙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 건데 자, 잠시 후에 베이징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을 어떻게 맞이할지도 상당히 관심일 텐데 과거에는 이랬습니다. 일단 2018년,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는 자 보면은 모터사이클 수십 대가 따라붙으면서 그야말로 초호화로 대접을 했다고 해요. 잠시 뒤면 이제 영상이 나올 텐데 저렇게 열차에서 내려서 귀빈을 맞이하는 듯이 사람들이 서 있고 꽃다발도 보이고요. 꽃다발도 증정을 하고요. 그 단둥, 그러니까 접경지대부터요 베이징까지는요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직접 타서 열차를 동행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의전하고요. 지금 모터사이클 호위대는 21대가 쫙 호위하는 영상도 보실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뭐 시진핑 주석 비롯해서 그러니까 당 핵심 지도부가 총출동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국정원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마도 푸틴과 아주 동급 의전으로 각별한 대우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관측을 했습니다. 동급으로. 자, 그러면 이제 저렇게 대접을 받은 뒤에는天安문 막루에 오르게 될 텐데요. 그러면 어디에 어떻게 서게 될지, 그러니까 김 위원장의 자리 배치도 상당한 의미를 갖게 되겠죠. 김일성이 1959년도에 중국 열병식에 갔었는데 그때는 마오쩌둥으로부터 4번째인지 5번째 위치에 갔었습니다. 네. 한 번도 옆에 못 서봤어요. 만약 김정은이 시진핑 옆에 바로 선다면 중국으로서는 우리는 북한을 중시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바로 핵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중국도 북한을 형과 동생의 위치에서가 아니라 네. 동등한 협력 파트너로 이런 동등한 관계로 올라섰다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아마 선전할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으로서는 중국 열병식을 가는 것도 처음이고 다자 외교도 처음이고 그러니까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들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북중러 이 세 개국 정상들이 이때 모이는 거니까 3자 회담 가능성도 있나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뉴욕에 그런 다자간 그런 그 회담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부터 우리는 생각할까요? 한미 회담이 이루어질까? 한일 회담이 이루어질까? 네. 한미일 정상이 함께 만날까? 이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똑같습니다. 지금 김정은 주석은 김정은은 굉장히 지금 자신감에 넘친 표정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미 어떤 약속을 받지 않았을까? 북러 회담 역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북중 회담은 당연한 거고요. 왜냐하면 중국으로 봤을 땐 호스트니까 뭐 당연히 만나줄 겁니다. 그리고 북러 회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 지금 상황을 관리해야 돼요. 그러면 북한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재래식 무기에 대해서 계속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북중러 회담도 저는 지금 푸틴이라든지 시진핑이 적극적으로 함께 하려고 할 겁니다. 각각의 어떤 필요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도리어 푸틴이 북중러 회담 합시다. 뭐 이 북한을 함께해서 사진을 찍읍시다. 사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북중러 회담도 이번에 굉장히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자신감 있게 모든 걸 공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서로 속내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해관계들이. 그렇죠. 자, 그런데 이남희 기자, 원래 아까 조금 전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북한에서는 이 최고 지도자가 평양을 비우면 이게 급변 사태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북한에서는 원래 빨리빨리 공개를 안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상당히 자신감이 붙었는지 바로 공개를 했는데 여기에 더해서 김 위원장이 베이징 시내를 외출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지켜봐야 되는데 김정은도 뭔가 선대와 차별화된 리더십도 고민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만약에 베이징에 방문해서 북중 협력의 상징으로 뭔가 첨단 기술 단지 같은 곳들을 방문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와요. 2019년에도 방중을 했을 때 제약회사를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요? 그것 때문에 바로 뭐 기술 단지나 이런 곳을 갈 수 있을 것이다. 네. 혹은 할아버지가 항일 운동했던 곳들을 찾아서 뭔가 항일 운동 과거의 할아버지의 어떤 업적을 강조하는 행보를 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관측은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북중 협력이 경제에 방점이 찍혀 있으니까 경제 관련한 단지를 둘러볼 가능성이 거론이 되는군요. 그렇죠. 만약 지금 보면은 뭐 경제는 중국과 한다라는 것들을
안보는 러시아, 경제는 중국 뭐 이런 메시지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경제 관련된 행보가 어떻게 될지도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요, 김 위원장이 이번에 자 이렇게 북중러 협력을 하면서요 군사적 힘을 과시하겠다는 생각도 상당히 깔린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방중 직전에 자 저렇게 ICBM 연구소를 방문을 했어요. 근데 저게 미국 본토를 타격이 가능한 수준, 이게 보통 수준이 아니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이렇게 그 공개를 한 걸 보면 우리가 이제 화성 20호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화성 19 마지막으로 보여준 게 지난해 말이거든요. 그렇죠. 지난해 보여준 화성 19호가 이미 미국 본토 전역을 전부 다 타격할 수 있다라고 공개하고 있어요. 물론 18형부터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거리가 점점 확장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보여준 것도 역시 당연히 미국 본토를 전부 다 타격할 수 있는데, 다만 여기서 뭐가 더 확장됐을까? 사거리가 확장될 수도 있지만 최근에 어떤 벙커버스터 기억하시죠? 미국이 미란 타격했을 때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를 실어서 타격을 더 강하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지금 벙커버스터의 위력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탄두, 그러니까 탄두 중량을 얼만큼 늘렸느냐, 파괴력을 얼만큼 키우고 있느냐, 이게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벙커버스터의 위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맞불 작전으로 보여준 거다. 그렇습니다. 자,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그러면 미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당연합니다. 이번에 지금 일본에 무엇을 지금 배치한다라고 발표를 했냐면 지금 보시는 장면입니다. 바로 타이폰인데요. 이 타이폰은 지금 네 대의 어떤 발사령이 한 개의 포대를 구성하고 있어요. 네. 지금 수직으로 발사되는데 저기 뭐를 실을 수 있느냐? 바로 토마호크를 실을 수 있어요. 그래요? 저게 지금 일본에 배치되면 예. 토마호크가 최대가 2,500이고 보통 1,600km를 날아갈 수 있거든요. 이건 일본에서 베이징까지 날아갈 수 있는 그 위력을 갖고 있고요. 이 토마호크는 미국이 전쟁을 시작할 때 가장 상징적으로 보내는 무기입니다. 저게 토마호크 미사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저 토마호크가 바로 이 걸프전에서 위력을 어마어마하게 발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 배치를 두고 그러니까 러시아까지도, 중국은 물론 러시아까지도 말이 안 된다라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있을 북중러 정상의 만남, 이 의미 자세히 잠시 뒤에 몰랐던 이야기 더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